안녕하세요. 드디어 한예진 사운드 페스티벌 당일입니다. 한사패를 위해 저는 지금 이대역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스트리밍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음향계열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준비 중입니다. 본 행사에 앞서 한예진의 음향계열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곳은 영상 후반 작업에 사용할 폴리 사운드를 녹음하는 폴리 녹음실입니다. 폴리 녹음이란 실제로 사용된 소리가 아닌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요. 베링거사의 윙이라는 장비와 프로툴 그리고 각종 음향 장비들을 사용 중입니다. 이곳은 저희 음향 계열의 자랑인 레코딩 랩입니다. 레코딩 랩에서 음향 계열 학생들이 오늘 한사패 3부에 있을 공연을 위해 녹음을 하고 있네요. 잠시 감상해 볼까요? 너에게 자꾸 원치 않던 말로 상처 주는 날 미워해도 좋아. 이곳은 레코딩 랩 바로 옆에 있는 미디실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새 아이맥으로 음향 편집 프로그램인 프로툴과 로직 그리고 큐베이스 같은 DAW 프로그램들의 사용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럼 이제 행사를 보러 가볼까요? 저도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음향계열 엄대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예진 사운드 페스티벌이 올해 10회째를 맞았고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각보다 진전이 되지 않아서 좀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는데 아직도 조금 그렇죠. 네. 한사패 신청했던 많은 그 신청자들이 여기 직접 와서 체험을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저희가 초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5명 정도만 초대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좀 내용을 변경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 우리 한사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패는 1부와 2부, 3부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1부에서는 강한신 교수님이 맡아서 온스테이지 쪽에 관련된 저희가 지금 공연 음향에 있어서 온스테이지와 오프스테이지로 나뉘었습니다. 1부는 온스테이지 쪽에 관련돼서 마이크로폰 테크닉이랑 그다음에 그 시그널 플로우, 신호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스테이지 박스까지 들어가는 신호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2부는 서영덕 교수님이 맡아서 진행을 해줄 겁니다. 온스테이지 쪽에서 나오는 소스들을 우리가 뒤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단테와 마디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하우스 쪽, 네, FOH 쪽, 그러니까 하우스 쪽에 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송출하기 위한 스트리밍 사운드와 그다음에 이 홀에서 믹스된 사운드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프로툴스와 트랙스 라이브를 통해서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믹스해서 송출을 어떻게 하는지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테크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2부가 마치고 나면 지금 앞에 강의되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음향계열 자체 밴드 동아리가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총 4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밴드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하신 교수님 1부 온스테이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한신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내용은 이제 온스테이지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쉽게 저희가 공연장에서 무대 쪽 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온스테이지라고 하고요. 그 무대 쪽 아래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오프스테이지 혹은 하우스라는 표현들을 쓰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공연이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스트리밍으로 보실 때는 조금씩 상황들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부분들의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배워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저희 오늘 스테이지 구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가 이번 공연을 위해서, 이번 한사패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원래는 이제 1학기 때 7월 달에 진행됐으면 한 학기 동안 지금 10월로 밀리면서 거의 10개월 가까이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현재 공연의 전체적인 시그널 플로어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은 만약에 저희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모든 공연들이 우리가 흔히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객석에 계시는 관객분들과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과 스태프들이 한 자리에서 어울려서 공연을 진행하게 될 때 그때 진행되는 일반적인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무대 쪽, 아까 설명해서 온스테이지 부분이고요.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오프스테이지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공연이라서 모든 관중들과 플레이어들과 스태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다면 지금과 같이 간단한 시스템으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면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연장에서는 뒤에 2부에서 저희 서영덕 교수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VI2000이라는 디지털 시그널 플로어를 받을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디라는 시그널 계통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신호들은 전기적으로 아날로그라는 신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아날로그 신호라는 거는 장거리 전송에 있어서는 약간의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는 거는 스테이지에 있는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마디라는 플랫폼으로 보내서 하우스 혹은 아까 얘기했던 오프 스테이지 쪽에 있는 메인 믹서라고 할 수 있는 믹서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신호를 가지고서 시그널을 처리하게 되고요. 그거를 다시 무대 쪽에서 받아서 다시 아날로그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깔끔하고 노이즈가 없는 공연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스테이지에서는 여러 악기에 있는 음원들을 물리적으로 파동 현상인 음향을 전기 시그널로 바꿔주는 마이킹 작업이나 이런 전기 전환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는 아날로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이 되고요. 저기 스테이지 박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메인 믹서까지 전송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디지털 오디오 전송 포맷 중에서 현재 오늘 저희가 공연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마디라는 전송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간략하게 공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이 돼서 이거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시켜서 관중들이 본인들의 핸드폰이나 PC 환경에서 이거를 관람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렇게 마디로 신호를 받아서 메인 FOH에서 그 시그널들을 다시 한번 믹싱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저 믹싱 처리된 과정에서 이것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나 안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가 흔히 채널 시트라는 페이퍼워크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마이크 연결에서부터 최종 믹서에서의 시그널 플로어, 이펙터 헤드의 사용들이나 모니터 시스템까지 총괄해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온 스테이지 부분과 오프 스테이지 부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자료인데요. 실제 우리 학생들이 하나하나 마이킹 하면서 수차례에 거쳐서 이것들을 전부 다 정립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채널 시트화 되어 있는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FOH M32 채널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오프 스테이지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홀에 계신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소리를 컨트롤하는 게 현재 M32라는 믹서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는 스테이지 박스에서 올라가는 신호가 VI2000에서 단테라는 시그널로 다시 한번 변환된 다음에 넘겨받게 됩니다.
그 순서에서 그것들이 서로 오해되지 않도록 채널별로 실제 하나씩 라우팅을 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이요. 저렇게 해서 스트리밍이 나가게 되기 전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채널 시트가 됩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X32 모니터의 시스템은 이 온스테이지, 아까 설명드렸던 온스테이지 부분에서 진행되는 채널 시트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악기들이 마이킹이 어떻게 진행돼서 넘겨져 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X32 모니터 스테이지 쪽에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스트리밍으로 이 상황, 공연 상황을 전달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 내부의 음향 믹서에서 이거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PC에 오디오를 넣어주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분이 듣고 계신 소리와 같이 이 홀에서 발생한 소리들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맞춰서 극장 내부 음향 믹서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이 홀 사운드를 같이 들으면서 믹싱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믹싱하게 된 사운드는 온 스테이지에서 발생하는 다이렉트 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메인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악기의 기본 소리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밸런스나 레벨이 전혀 다르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 아트홀이라는 홀은 200석 규모의 홀이기 때문에 스테이지에서 객석까지의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러다 보면 드럼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통해서 확성하지 않아도 그 소리가 충분히 크게 들리겠죠. 그러면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 드럼과 같이 큰 소리는 작게 재생을 하고 보컬 마이크나 건반 악기와 같은 이런 장비들의 소리를 더 크게 재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홀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밸런스로 소리를 듣게 되겠지만 그 믹싱 밸런스가 그대로 스트리밍으로 나가게 된다면 스트리밍으로 들으신 분들은 사운드가 왜 이러지? 라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새롭게 시스템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장 내부 음향 믹서와 별도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한 믹서로 하나 더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장 내부 음향 믹서를 담당하시는 엔지니어는 이 홀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 주시는 거고 그와 별도로 스트리밍 믹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분이 별도의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스트리밍 사운드는 이렇겠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통하게 되면 스트리밍으로 이 서비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전체적인 뮤직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더 흡족한 최상의 퀄리티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만 해도 상당히 꽤 지금의 많은 음향 감독님들이나 이런 공연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구축하고 싶어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이번 한사패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욕심을 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거는 이제 이 소스들을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앨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멀티트랙 녹음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멀티트랙 녹음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믹서에서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연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매우 고가의 장비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쓰면서 맞춰서 했던 거가 멀티트랙 레코딩을 위해서 트랙스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서 컴퓨터가 별도의 장비 없이 다채널 시그널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테 프로토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1차적으로 스테이지 박스에서 내부 음향 믹서까지는 마디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마디에서는 이거를 멀티트랙 녹음을 하려면 또 별도의 고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테는 그렇지 않고요. 버추얼 사운드 카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PC나 일반적인 컴퓨터에 일반적으로 랜선만 꽂으면 그거를 통해서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인식해서 64채널까지 동시에 녹음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매우 다른 시스템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 녹음을 위한 단테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됐고 그걸 위해서 서로 시그널 플로어를 약간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단테에서 다시금 뿌려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을 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실시간 멀티트랙 믹싱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원을 듣게 되는 과정은 그 앞선 과정에서 좀 비교해 보면 라이브 음향보다는 레코딩 음향 환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믹싱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도 라이브적으로 하는 믹서에서 엔지니어가 들으면서 믹싱 밸런스를 맞추는 것보다 여러분이 완성되어 있는 음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믹싱되어 있는 밸런스를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쪽에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분야 중에서 하나로 저희가 좀 엔지니어들끼리 통칭으로 그냥 사용하는 표현을 해서 박스 믹싱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데요. 프로그램 안에서 믹싱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음악 밸런스를 맞추시는 일반적인 엔지니어분들은 그런 박스 믹싱 상태로 더 많은 믹싱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일반적인 믹서 믹싱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어느 게 더 좋을까? 그리고 믹서에 들어있는 이펙터들이나 기능들과 믹싱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이펙터들이나 그런 기능들 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를 비교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믹싱 믹서로 믹싱하는 것과 별도로 프로그램 안에서 믹싱할 수 있어서 프로툴이라는 지금 우리가 듣는 모든 대중가요들의 모든 믹싱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믹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오프 스테이지는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더 이제 필요해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모니터 믹싱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그거는 무대 모니터용 믹서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공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FOH, 아까 오프 스테이지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에서는 관중들이 듣는 홀 사운드를 책임져 주시고 그와 별도로 플레이어들, 그날 연주자들의 듣는 사운드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 엔지니어가 별도로 취급해서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 일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무대의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서 그거를 믹싱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현재 믹싱용 믹서가 M32이기 때문에 M32와 모니터 믹서 간에서 똑같이 디지털 오디오로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또 AS50이라는 별도의 디지털 포맷을 한 번 더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공연 중에 사용되고 있는 전체적인 시그널 플로어의 흐름은 아날로그 시그널이 시작을 해서요. 그게 스테이지 박스라는 장비를 통해서 마디라는 신호로 VI2000이라는 믹서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마디 신호를 단테 신호로 컨버팅을 하는 과정에서 허브를 통해서 X32와 트랙 라이브, 프로툴이라는 프로그램에 각각 배분이 되고요. M32라는 믹서에서 다시 모니터 스테이지로 해서 스테이지에서 연주하신 연주자들이 듣는 소리는 AS50이라는 별도의 포맷을 사용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아날로그로 컨버팅 돼서 실제 소리로 듣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최종안은 저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지만 저희가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잠깐 나눴던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인들이 이해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꽤 긴 시간이 걸렸고 꽤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요. 단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제 믹서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구성할 수 있는 믹서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와 같은 이런 공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인 금액에서 한 2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 믹서를 사용해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노력을 통해서 한 10분의 1 정도 금액으로 되어 있는 장비들만을 통해서도 구축을 해냈죠. 물론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환하는 시간 이런 부분에 차이는 나지만 그거를 실제 우리 학생들이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를 처음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수진들도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는데 마지막 오늘 그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객관적인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무대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반 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반 악기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향에서 사용하는 전기 음향에서 사용하는 시그널 중에서 밸런스 신호라는 게 있고 언밸런스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언밸런스 신호를 지원하는 게 건반 악기들의 일반적인 특성인데요. 이 언밸런스 신호는 소리 자체가 원음에 가깝다라는 특성은 있지만 장거리 전송에 있어서 밸런스 신호보다 좀 취약합니다. 외부 노이즈가 들어올 경우 원 신호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장거리 전송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네, 물론 이거를 직접 연결한다고 그러면 짧은 거리로 갈 수 있지만 저희가 실제 공연을 하려면 앞에 이렇게 무대 쪽에 선이 너저분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더 긴 케이블로 연장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외부에서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 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비가 그 장비인데요. 언밸런스 신호를 받아서 이거를 밸런스 신호라는 신호 계통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거리 전송에 조금 더 유리한 신호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의 건반의 스테레오 음원을 각각 LR로 받아서 여기 이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에서 이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전환해서 다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건반의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 아날로그적인 악기가 아니라 전자악기이기 때문에 시그널 변환 과정에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별로 없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그널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구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베이스인데요.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베이스 앰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베이스 앰프를 사용해서 시그널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과정에서도 DI 박스를 통해서 시그널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장단점들은 다 존재합니다. 노이즈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DI 박스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엔지니어들이 이런 것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너무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주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주하는 그 기타의 톤이 자기가 그대로 들리고 그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거든요.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별도의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베이스 앰프를 그대로 확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마이킹을 통해서 소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베이스 기타의 소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음에 둥둥둥둥 하는 그런 느낌의 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는 대구경 마이크라고 하는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이어 프레임이 좀 더 큰 마이크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EV사의 RE20이라는 마이크를 현재 사용을 해서 베이스 앰프 마이킹에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시그널이 스테이지 박스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드럼 마이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공연 음향을 감당하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드럼 마이킹입니다. 드럼 마이킹의 경우는 우리가 마이킹 방식을 크게 구분하면 저희가 흔히 간접 마이크 방식이라고 불리는 마이크 방식과 직접 마이크 방식이라는 마이크 방식이 있는데 그거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때 각 드럼의 킥이나 하이햇, 스네어, 탐탐 같은 마이크에 이렇게 직접 마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직접 마이킹 방식이고 위에 보시면 두 개의 마이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 방식이 간접 마이크 방식이라는 마이크인데요. 직접 마이크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의 간섭 없이 직접 그 소리를 수음할 수 있어서 깔끔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문제는 실제 마이킹 소리가 우리가 평소에 듣던 드럼 소리하고는 살짝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가 드럼 소리를 듣기 위해서 드럼에 이렇게까지 가까이 가서 소리를 듣진 않죠. 일정 거리를 띄어서 전체적인 소리를 같이 듣는데 이렇게 직접 마이크 방식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한쪽 귀를 막고 드럼에 가까이 붙어서 그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간접 마이크가 같이 사용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식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방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럼 마이킹에 사용된 마이크는 오딕스의 D7 마이크 킷이라고 하는 제품이 전체적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저도 일반적으로 드럼 마이킹에 사용되는 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들은 각각마다 좀 다른 마이크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공연장에서 이 마이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감독님들이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걸 보고서 처음에 받았던 생각은 마이크가 정말 작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드럼 마이크 같은 타악기에 사용되는 마이크들은 전반적으로 좀 대구경 마이크,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RE20 같은 대구경 마이크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컴팩트하고 작은데 저 마이크를 왜 드럼에 사용을 하지? 왜 드럼 마이크 킷을 저렇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 공연에 사용된 후에 저도 똑같이 객석에서 그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런 느낌 때문에 이런 느낌이 구현이 가능하니까 저런 마이크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만큼 실제 보는 거와 다르게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한사패 공연을 함에 있어서 저희 윤현철 교수님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소닉밸류에서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킥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마이크 킷을 사용하기 전에는 D112라고 하는 마이크를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마이크가 소리나 이런 건 참 좋은데 너무 좀 대구경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마이킹하기가 수월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 D7 킥에 들어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정말 작아서 마이킹하기도 너무 편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운드에 딱 맞춰서 마이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리허설하는 과정에서 드럼 킥에서 있었던 일인데 드럼의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번의 리허설을 거쳤는데 오늘 사운드를 체크하면서 좀 드럼이 너무 울린다. 공간적으로도 좀 울리고 마이킹된 소리 너무 울린다라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킹 위치를 좀 바꿨는데 일반적으로 드럼에 사용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탠드로 마이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가 너무 무거워서 무게 밸런스도 안 맞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위치에 마이킹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느 정도 부분은 포기하고 진행했는데 G7 킥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이킹하기 정말 편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운드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는 분들과 홀에서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물이 저도 참 궁금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드럼이 전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드럼 마이킹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보셨던 것들 중에서 일반적인 마이킹 방식과 좀 다르다 싶을 수 있는 게 오버헤드 마이크 방식에서 두 개 좌우에 설치되는 마이크의 높이가 좀 살짝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간접 마이크 방식에 사용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드럼에 주로 사용하는 거는 AV 방식이라는 마이크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음원으로부터의 두 개의 시간차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개의 높이를 같게 맞춰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주안점을 줬던 거는 스네어 소리에서 발생하는 스네어 소리 같은 경우는 원래적인 그 쉘이 가지고 있는 통소리와 함께 밑에 있는 금속 부분에서의 찰랑거리는 고음까지 매우 넓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서 좀 깔끔하게 그 소리가 지금 예쁘게 나는 게 드럼을 마이킹하는 엔지니어들이 다 꿈꾸는 부분인데 그거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스네어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두 개 LR 마이크에 도달하는 거리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마이크 높이가 달라서 음원이 다르게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스네어 소리는 거의 동시에 두 개 마이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스테레오 마이킹을 약간 변경해서 마이킹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어폰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스테레오 느낌이나 스네어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타 앰프 마이킹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퍼스트 일렉 기타, 세컨 일렉 기타에 저희가 마이킹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일렉 기타 마이킹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특별하게 어떤 것을 추구하진 않았고요. 가장 모던하게 저희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마이킹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타 앰프 마이킹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탄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 SM57 마이크가 두 개가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그널들이 마이크 박스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가 그대로 스테이지 박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테이지 박스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 처음에 저희가 스테이지 박스라는 장비를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들이 각 마이크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스테이지 박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장비가 이 아날로그로 받은 신호를
마디라는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날로그 케이블들 사이에 보시면 두 개의 랜선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랜선을 통해서 마디라는 신호로 변환된 오디오 신호가 오프 스테이지에 위치하고 있는 VI2000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신호까지가 아날로그 신호이고요. 여기서부터 나가는 신호, 이거는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돼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려서 저희 인풋 계통에 대한 부분 설명은 끝났고요. 온 스테이지에서 마지막으로 모니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믹서가 저희가 앞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모니터 믹서로 사용하고 있는 X32라는 믹서입니다. 그래서 이 믹서에서는 위에 있는 M32라는 믹서에서 AS50이라는 포맷을 통해서 신호를 받게 되고요. 이 AS50이라는 신호를 받아서 아날로그로 다시 변환을 시켜서 각각의 모니터 스피커 혹은 헤드폰 청취할 수 있는 믹서로 보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스테이지에 계시는 엔지니어 분이 플레이어들에게 즉각적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맞출 수 있고요. 사실 엔지니어가 FOH에 위치하고 있으면 공연 중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홀에서의 상황이나 무대 쪽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별도로 이렇게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 엔지니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맞춰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온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전체적인 시그널의 흐름이나 마이킹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도 이렇게 처음 진행하는 거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가진 후에 저희 2부 순서 이어서 오프 스테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레코딩 쪽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영덕 교수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